첫 번째 단어는 수와 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밑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비밀번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쉿 비밀번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자, 태재가 읽어주세요. 이태재 마이크 열고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읽어줍니다. 태재야. 이메일은 확인할 때, 집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그쵸? 비밀번호입니다. 자, 읽고 나면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지금 잘못 누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읽어줍니다. 민솔이, 김민솔. 민솔이, 오케이. 비밀번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등에 접근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보안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정해놓은, 사용자가 정해놓은 다른 사람이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놓는 그런 번호가 되겠죠. 여러분들 비밀번호 사용하죠? 그죠? 어디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현관, 여러분, 건물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현관에,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대부분의 집,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을까?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선생님 강의실 입장할 때 선생님이 알려준 비밀번호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사용하는 키즈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패턴이나 아니면 지문, 비밀번호 이런 것들 사용해서 누구나 아무나 열어볼 수 없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줍니다. 김성준, 성준이가 마이크를 열고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읽어주세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저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게 되었죠. 여기까지 이어서 읽어줍니다. 김주아, 주아가 마이크 열고 읽어볼까요? 민수는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판이 왜 모두 같은 모양인지 궁금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판이 한 자릿수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키패드라고 하지. 비밀번호를 누르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숫자 1, 숫자 2, 3, 4, 5, 6, 7, 8, 9, 0, 별, 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이 어떤 번호를 누를 때 1번 누르고 6번 누르고 4번 누르고 8번 누르고 별 누르면 열리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지?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이런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판이 왜 모두 같은 모양일까요? 왜 같은 모양일까요? 여러분 현관에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어락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잘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번호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판이 3, 1, 2, 3, 4, 5, 6, 7, 8, 9, 0, 별, 샵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번호를 찾아서 누르는데 요렇게 생긴 번호판에서는 우리가 1, 2, 3, 4번을 누른다면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요 번호를 여기서 누르려면 어떻게 돼? 1, 2, 3, 4번이 다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 어디를 눌러야 할지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전화기에서 전화 걸 때, 전화 걸 때, 스마트폰이나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도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양을 다 같이 씀으로써 쉽게 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비밀번호라고 하는 QR코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 푸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은수, 신은수, 은수가 읽을 차례죠. 신은수 마이크 열고 읽어주세요. 은수야. 민수와 수지가 비밀번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친구 중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와, 잘 읽어줬어. 민수와 수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민수가 되어서 민수처럼 읽어줍니다. 하성이, 장하성 읽어주세요. 난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앞으로 385671903746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겠어. 그제 민수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야 되니까 엄청 긴 비밀번호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요. 갔다 오세요. 아직 안 갔다 왔어? 이야기하고 갔다 오면 돼.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래 가서 쉬하고 오렴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이거 다 갔다 옵니다. 괜찮아. 이야기하고 갔다 오면 돼. 자, 수지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수지가 되어서 조영환, 영환이가 읽어줍니다. 영환아. 그러다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375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할 거야. 자, 두 사람의 생각,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민수의 생각은 무엇이지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긴 비밀번호를 사용할 거야. 이게 민수의 의견이죠. 그런데 수지도 한번 보아요, 수지. 수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그러다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수지는 그러니까,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번호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은 민수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민수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5번. 수지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수지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7번. 채팅창에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채팅창에 써봅니다. 선생님이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은수는 수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아도 수지의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5, 7. 그럼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좋아. 하성이 7번, 민소리도 수지, 성준이도 수지, 또 다른 친구들 다 썼나? 태재 썼고, 민소리 썼고, 성준이, 주아 썼나? 주아 썼고, 은수 썼고, 하성이 썼고, 영환이, 영환이는 의견 안 썼다. 주아윤, 아윤이도 안 쓴 것 같은데,
영환이랑 아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영환이도 수지의 생각과 같다. 좋아. 아윤이는? 아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어? 아, 아윤이 채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그지? 그지? 아윤이는 컴퓨터에 키보드가 없어서 채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아유 슬프다. 그지? 선생님이 키보드 하나 보내줘야겠네. 자, 자, 민수의 의견과 수지의 의견 중에 여러분이 누구의 의견과 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대부분 다 수지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문제죠.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두 친구 중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민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수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둘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알겠죠? 민수의 얘기도 맞고 수지의 얘기도 맞아요. 이렇게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민수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수지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민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수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적었다고 쳐봐. 민수라고 선택한 친구는 5점을 받았고 수지라고 생각한 친구는 10점을 받아. 선생님 채점할 때 민수라고 쓴 친구는 5점 주고 수지라고 쓴 친구는 10점 주고 이렇게 채점할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채점할 것 같다. 그러면 채팅창에 1 써봅니다. 아니에요. 두 친구 누구를 쓰든지 같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3 써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채점할 것 같아요? 1번처럼 채점할 것 같아? 민수면 5점, 수지면 10점 이렇게? 아니면 둘 다 같은 점수를 얻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나면 뒷부분은 금방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으니까 이 교재를 처음 하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데 5는 뭐야? 이번 선택에 5번은 없었는데 5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자, 민수를 쓰던지 수지를 쓰던지 점수가 다르지 않아요. 점수는 모두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점수를 얻어요. 선생님이 채점을 한다면 민수를 써도 10점, 수지를 써도 10점이에요. 알겠지? 왜 그렇지?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이 책을 만든 아저씨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하라고 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여러분이 잘 정했으면 충분히 잘한 거야. 선택을 했으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점수를 똑같이 받아. 대신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이 책을 만든 아저씨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지. 민수의 의견과 같다. 선생님, 저는 민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그 이유. 수지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거야, 이 문제는. 알겠어? 민수를 선택하든 수지를 선택하든 전혀 상관없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대신 둘 다는 선택하면 안 돼.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쓰는 거야. 알겠지? 채팅창에 이모티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응? 지금 선생님 수업 듣고 있지?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채팅창에 뭐 악마 이모티콘 막 이런 거 어떻게 올리지?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는데?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데? 그지, 영환아? 그지, 민설? 그지? 수업에 집중해. 응? 이모티콘 보내고 싶으면 친구한테 보내는 거 알겠지? 카톡으로, 문자로 친구한테 보내고 선생님한테 보내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민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면 돼, 안 돼?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면 돼, 안 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수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썼을 수 있겠지. 아니요, 선생님. 저는 수지랑 생각이 같아요. 수지랑 생각이 같아요라고 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저는 수지랑 생각이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선생님 이렇게 둘 다 써야 되나요? 아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둘 다 쓰는 거고 수지랑 생각이 같다라고 한 친구는 이렇게 수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 요 부분만 쓰면 되겠지. 그지? 선생님 저는 민수랑 생각이 같아요. 그럼 민수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만 쓰면 되겠지. 둘 중에 하나만 꼼꼼하게 잘 쓰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쓸 필요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잘 써줘야 된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 어때? 여러분 뭐 다른 학원이나 학교나 아니면 뭐 혼자 공부할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딱 찾아서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답이 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유를 쓰거나 왜 그런지 까닭을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을 차근차근 글로 적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선생님이랑 계속 연습하게 될 거고, 뒤에 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